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조우했으나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박범계 장관의 후임 법무장관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과연 누가 윤 정부 초대 법무장관이 될 것인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내려질 것인지 등을 서정욱 변호사님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제 4.3 제주도 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을 직접 했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아마. 그렇죠. 이게 보수 정권에서는 이거 처음입니다. 옛날에 노무현은요, 노무현은 2006년에 참석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은 3번이나 갔죠. 네. 문재인은 2018년, 그 다음에 20년, 21년, 3번 갔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보수 쪽은 이게 이제까지 안 갔습니다. 아무래도 보수 쪽에서는 약간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통합과 또는 화합을 위해서 어차피 이게 근대 아주 불행한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화해와 치유, 통합 차원에서 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갈 수 있다 봅니다. 예. 다만 한쪽에 눈물만 닦아주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4.3에서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 도민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진화바다가 희생당한 군경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진짜 더 유공자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 아닙니까? 이런 군대나 경찰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균형되게 같이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역사는 항상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그 진학 과정의 억울한 희생자들, 많이 있죠. 그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4.3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산당 처음에 폭동 일으킨 거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덮여서는 안 된다. 역사의 진실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있게 저는 껴안아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주 오르신 지적이시고, 또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균형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참석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는 그동안 갈등을 너무 많이 빚었고, 어떻게 보면 박범계도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조우를 하면은 어떤 모습일까 했는데 냉랭했다고 그러네요. 이걸 보면서요. 옛날에 우리 해방 이후의 수필집 중에요. 제일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천덕의 인연이라는 책입니다. 맞습니다. 피천덕의 인연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어책에도 실린 수필인데요. 이 수필집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가 일본의 아사코하고요. 아사코하고 3번 만나는 게 노죠. 윤석열 당선자도 박범계하고 크게 보면 3번 의미 있는 만남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윤석열 당선자가 국정원 댓글. 그때 수사하다가 막 자천되고 징계 3개월 먹었죠. 그때는 박범계가 뭐라 했습니까? 성렬이 형. 원래는 그렇죠. 연수원 동기인데 나이가 3살 차이 납니다. 참 이게 형처럼 정의로운 검사 이러면서 엄청나게 윤석열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죠. 형이라 부르면서 막 정의 검사라고.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만남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가 조국 수사하고 나서 국회 만났더니
박범계가 그때 법사위원이었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냐면, 아니,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아니야. 예. 선택적 정의라고 했잖아. 예, 예. 이러면서 이게 공격하면서 자세가 이게 조금 삐뚤어지니까 저처럼 자세 이렇게, 똑바로 해.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이게 공격한. 이게 뭐, 이거야말로 이게 박범계가요. 완전히 그 선택적인 인간관계죠. 예. 자기가 이게 자기 편일 때는 형형 정의에 검사하더니 적이 되니까 완전히 선택적 정의라 몰아붙이는 예. 이게 박범계가 이중적인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이죠. 예. 어제 세 번째 딱 만났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시간이 없었는지 의례적으로 인사만 하고 예. 인사만 하고 이게 자리가 한 3칸 이상 떨어져 있었죠. 예. 따라서 이제 어제는 의례적으로 만남으로 끝났지만 속으로는 이게 그 박범계가 자불안석이지. 앉아있어봤자 이게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겠죠. 여기 내 똑바로 앉아야 되겠다. 똑바로 앉으면 이게 내 자세 똑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제 상당히 그 자불안성이고 뭐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뭐 박범계 같은 사람이 안중에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곧 정리될 사람인데 그래서 어제 분위기는 뭐 냉랭했다고 보통 하지만 인사하고 이게 의례적으로 아무 말이 없었죠. 예. 최근에도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검찰 관련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권도 돌려주고 또 장관 수사 지휘권도 폐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해가지고 인수위도 한번 파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가 연기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었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박범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박범계가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박범계가 이제 그 3번의 쿠데타를 꾸미다가 지금 이게 자초되고 있습니다. 박범계가 이게 반법치 3번의 쿠데타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좀 이따가 할 김호수에 대해서 이제 그 지휘권을 회복시켜주는 명목 해가지고 예. 한동훈을 이렇게 끝까지 무혐의하지 마. 채널A 사건 있잖아. 예. 이런 이제 지휘권을 통해서 이게 쿠데타를 한번 꾸미다가 요게 이제 법무부 검사들이 들이박는 바람에 예. 지금 이게 실패 위기에 있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안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보를 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쿠데타 지금 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이게 어제 YTN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상설특검 쿠데타입니다. 글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앉아있대요. 상설특검. 예. 이제까지 이게 세월호에서 딱 한 번 발동된 거죠. 예. 우리가 특검이라는 게 법을 만들어 별도라는 개별 특검이 있고, 기존에 이제 그 법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상설특검이 있거든요. 예. 상설특검은 이제 여야가 합의 안 되면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이게 지휘권 발동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한번 세월호에서 된 거예요. 그런데 박범계가 계속 이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는 거예요. 이 특검을 자기가 발동해가지고 윤석열부터 부인하고 장모까지 다 수사해. 아니면 이게 윤석열이라도 옛날에 그 부산을 다 수사해. 이런 게 특검법을 자기 단독으로 발의하겠다. 이걸 이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게 엄청난 쿠데타입니다. 그러네요. 제가 보기 이러다면 이게 뭐 난리 납니다. 장관이. 저는 이게 감히 박범계가 그럴까 하지만 또 이게 좌파들은 만약이라는 게 없어요. 좌파들은 이게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거든요. 박범계가 특히 돌 아이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그 상설특검법으로 이게 법치 쿠데타를 하는 요걸 이게 저희가 항상 이게 감시하고 있다가 국민의 힘으로 막게 됩니다. 예. 마지막에 이 쿠데타 꾸미는 게요. 바로 이제 검수완박입니다. 아, 예, 맞아요. 요 민주당까지도 지금 이게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5월 9일 이전에 완전히 박탈해 버리자. 그러면 이게 검찰이 팔다리 다 잘라내 버리자. 그러면 이게 권력 수사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박범계가 3가지 지휘권 발동 한동훈, 그 다음에 이거 상설특검, 그 다음에 검수완박 이런 식으로 이게 3개의 쿠데타를 지금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국민들이 제대로 이게 그 박범계 의도를 알고 감시하고 이게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쿠데타 다 아주 평지풍파를 일으킬 만한 사안들 아닙니까? 이것을 박범계 혼자 하겠습니까? 청와대하고 특히 문재인하고도 뭐 상의가 돼야 있나? 문재인도 지금 퇴임 이후에 발 뻗고 자기는 좀 힘드니까 뭔가 조치를 좀 해야겠다.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그 무혐의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지금 구린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검찰을 완전히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허수아비를 만들어 놔야겠다. 근데 그럼 그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을 준다든가 어디 주면은 그 사람들은 더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속보가 뜨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경기 남부청에서요. 예. 경기 남부청에서 이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경기도청 압수기. 지금 여기 그 김혜경 있잖아요. 예, 법카. 김혜경이는 이제 그 경기도의 이멜다. 예, 김멜다라고 그러대요. 예. 한국의 이멜다는 그 김정숙이는 못 따라가지. 예. 필리핀의 이멜다는 구두가 3,000클레인데요. 한 번에 15클레를 샀다는 것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이멜다 김정숙이는 구두를 하루에 15클레 샀다니까? 그러면 이 전체 3,000클레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러네요. 근데 이 김혜경, 경기도의 이멜다, 김혜경이 법인카드, 그때 이거 뭐 초밥부터 해가지고 샌드위치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 여기 경기 남부청에서 조사 중인데 오늘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예. 이게 압수수색하면 그냥 빈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칼을 빼면 썩은 호박이나 찌른단 말이에요. 경찰은. 예. 호박이나 찌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김혜경이는 결국 이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게 카드를 김혜경만 썼겠어요? 이게 옆집에 이재명 옆집에 선거 사무실 차려놓고 네. 완전히 불법 아지트처럼 그 경기도시개발공사 그 방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이게 법인카드 먹었을 테고 이재명이도 이게 그 외국 갔을 때도 법인카드 쓴 게 많거든요. 예. 저는 뭐 전과 오범은 확실하다.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들어왔으면 그냥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기 남부청에서 압수수색 들어갔고 또 분당 경찰서에서도 특별 뭐 수사팀인가 TF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성남 FC. 성남 FC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김수영이 그 풀이라는 시처럼 경찰이나 검찰에게 바람도 불기 전에 이 말이 정권도 교체되기 전에 권력에 벌써 이게 딱 냄새만 맡고 들어누워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이게 바로 검경의 행태 아닙니까? 저는 뭐 상당히 그 빠르게 그 압수수색 들어갔다. 예. 경기도청 압수수색 하려면 혐의가 이게 거의 구체적으로 안 되면 영장 발부라든지 예.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검수완박 나중에 보면 이게 그나마 검찰이 낫습니다. 그래도 검찰은 뭐 피하면 뭐 만납니다. 예, 맞아요. 뭐 피하면 이게 더 심한 것만 그게 경찰이에요. 예. 경찰은 권력의 눈치가 훨씬 더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저는 뭐 박범계의 그 세 가지 쿠데타는 결국 좌절되겠지만 저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박범계가 막바지까지 뭔가 몸부림을 쳐보겠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사정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좀 내려놓을 때는 탁 내려놓아야 하는데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나 그 안방마님이나 이 박범계나 그래도 뭔가 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는 이 권력을 끝까지 한번 행사해가지고 뭔가 이 자기 살 국리를 찾아봐야겠다 하는데 이미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정권들은 10년씩 해줬는데 왜 5년 만에 정권을 바꿔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문재인은 내가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높아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국민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반발시키게 걔는 안 와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요. 지금도 무슨 대선 연장선상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문재인의 지지율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역사적으로 평가해 보면요 좌파 중에 그나마 제일 평가받을 게 김대중이고 그 다음이 노무현입니다. 문재인 최악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이게 나름대로 통합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은 나라도 평가를 받죠. 근데 문재인은 끝까지 갈라치기로 했기 때문에 대깨문의 지지율은 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역사적인 평가는 최하다. 예. 그다음에 최악이죠, 최악. 뭐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그 지금 이게 대선의 2차전 지방선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이게 시장은 좀 미약하지만 저는 상당히 그 끝은 창대하다 이렇게 보고요. 야, 이게 오늘 그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이 문재인의 갈라치기가 문재인의 이게 개 있잖아요. 예. 개도 이게 완전히 두 마리씩 갈라치놨더라고. 저도 이게 깜짝 놀랐는데 개를 좀 알아야 되는 게요. 토리, 마루 뭐 이런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자기가 이제 그 양산에서 키우던 개 있잖아. 거기에 토리하고 마루잖아요. 예. 요거는 이게 두 마리는 양산에 가져갑니다. 근데 타겟미가 뭐랬어요? 야, 이게 뭐 문재인이는 개 사료값도 자기 월급에서 씁니다. 토리하고 마루 사료값은 이게 그 자기 그 사비에 쓴다 했잖아. 예. 근데 문재인이가 키우는 개가 두 마리 또 더 있어요. 바로 이게 북한에서 준 개 있잖아. 예, 그렇죠. 풍산개. 김정은이가 보는 게 풍산개. 거기 그 암컷은 곰이입니다. 곰이. 예. 이름이 곰이. 그다음에 수컷개 있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송강. 이름이 송강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는 국유재산으로 지금 등록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법에 보면 이게 외국에서 선물 받은 거는 국유재산은 국고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개가 이게 물건이잖아, 법으로. 예. 국고 반납하면 이게 누가 키우느냐.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 두 마리 개는 사료값을 특활비 청와대 예산을 했대. 그래요. 야, 이게 야. 개 사료값도 이게 두 마리는 이게 청와대 예산을 하고 두 마리는 자기 월급에서 하고 이게 가능하냐면 개 사료를 먹이는데 이렇게 해명한 거예요. 이야. 문재인, 야, 정말 이게 개 두 마리씩도 갈라치기 해서 사료값도 따로 냈다는데 저는 뭐든 이게 사료값 다 이게 청와대 예산을 했지 자기 돈으로 뭐 했다? 모르죠. 이게 뭐 한 번 정도 쇼로 카드로 개 사료 산지 몰라도 지금 이게 개 두 마리도 좀 심각한 이런 상황이죠. 풍산개는 그러면 누가 키웁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그 물려받아서 키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분양을 해버리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김정은이가 보낸 것도 어떻게 참 그 처치가 곤란하네요. 제가 보기엔 뭐 북한에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게 그 국유재산은 원래는 이게 뭐 대통령 문서보관실로 보낼 수도 없고 어디 그 국가에서 개를 대신 키워주는데 보내든지 이게 그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는 생물은 국가 간에 선물 안 하는 게 관행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군요.